마이머니 테이블 2021년 1월 첫 번째 세미나인데요. 벌써 마이머니 테이블 세미나가 벌써 시즌 3입니다. 그래서 벌써 6개월씩 해서 2번 돌았고, 이제 세 번째 시즌을 시작하는데, 여기 처음부터 지금까지 1년 넘게 이 마이머니 테이블 듣고 계신 분도 계시고, 중간에 들어와서 듣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마이머니 테이블을 시작하게 된 취지는 우리가 사실 학교에서 여러 가지들을 배우지만 그 중에서도 금융이나 투자, 세금, 정작 우리한테 이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배울 기회가 많지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제가 하는 일이 그 투자에 관련된 일을 한 15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막 공부하고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저도 공부해보고 또 제가 경험해보고 한 것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 된다고. 마이머니 테이블 시즌 3는 역시나 6가지 세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재정 관리에 대해서 배울 거고, 각 그 세션마다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정 관리는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거고, 두 번째는 자녀를 위한 투자 교실. 이거는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거고, 세 번째 시간은 경제 작동 원리라고 해서 레이 달리오라는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의 책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볼 거고, 네 번째 시간은 투자의 플라이휠, 다섯 번째 시간은 투자 대상 선정, 그리고 여섯 번째 시간에는 정말 실제로 투자의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조금 잘못 들어가 있지만 돈의 속성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정한 책은 돈의 속성이라는 책인데, 이 김승호 대표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국인 중에 미국으로 이민 간 사업가 중에는 가장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돈의 속성이라는 걸 쓰게 된 이유가, 자기가 나중에 이제 정말 몇 천억 이상, 조 단위 가까운 돈을 이분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가지고 결국엔 벌게 되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시중에 어떤 돈에 관해서 이렇게 쓴 책들을 보니까 대부분 자기계발서고, 실제로는 돈을 벌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책을 쓴 것 같아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현실적으로 좀 틀린 내용들이 많다. 그러면 내가 한번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이 책을 써봐야겠다 해서 쓴 책이 바로 이 돈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돈에 대해서 사실 공부를 잘 못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공부를 해야 되는 주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돈이라는 걸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그냥 내가 수입이 많아지면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을 하고, 혹시 투자를 잘해가지고 투자의 수익률이 높으면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분이 정말 생각하는 부자라는 거는 결국 부자가 돼서 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 책을 관통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부자가 되려고 하면 절대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빨리 부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말 부자가 되기 전에, 저기 제 책인데, 저기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별표를 쳐놨는데, 부자가 되기에 가장 좋은 나이는 50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30세나 40세나 오히려 그때 부가 너무 많이 쌓이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경계를 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 부들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 내가 나이 50이 되면, 그때쯤 되면 내가 이 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50이 안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 50까지 한 10년 정도 남으셨다 그러면은 굉장히 운이 좋으신 거고, 한번 앞으로 우리가 한 50세에는 정말 내가 이 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그런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 책에 보면은 돈의 속성에 대해 5가지에 대해서 쓰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능력이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돈을 버는 능력.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교육에서 늘 받는 것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성실하고 또 직장 생활 잘하고 이런 것들이 돈을 버는 능력과 관련된 일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단계를 넘어서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그 여러 가지 이제 주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람들이 투자에 대해서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언젠가 끊길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수입이 언젠간 내 수입이 끊길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투자를 접근하기 때문에 투자의 시기열도 짧아지고 단기적인 고수익을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돈을 버는 능력이 단순히 어떤 시한이 딱 정해진 돈을 버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평생 돈을 버는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돈을 모으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모으는 능력은 어떻게 보면은 몇 가지 습관들이에요. 내 삶의 원칙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결국에는 어떤 절약, 내가 소비라는 원칙들, 그걸 가지고 돈을 한번 모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돈을 유지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보면서 되게 놀랬던 게 뭐냐면 이 책의 한 절반 정도는 투자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제일 어려운 건 투자다. 제일 어려운 게. 왜냐면은 투자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도 가장 나쁜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돈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게 투자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의외로 뭐 주식에 대한 얘기나 부동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투자라는 거를 우리가 그동안 나 위험해. 나는 어떻게 보면 투자라는 게 난 여윳돈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할 돈이 없어.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이 투자라는 것도 돈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라는 걸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돈을 쓰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작은 돈을 어떻게 쓰고 큰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인데 우리 돈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을 인격체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체.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실상은 기업도 인격체입니다. 우리가 기업도 법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업도 법인이고 실제로 기업은 우리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번호를 통해서 있고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 수도 있고 기업이 개인한테 소송을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것도 결국에 하나의 인격체로 이루어져 있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을 우리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똑같이 해. 그래서 우리가 돈이라는 걸 대할 때는 인격체로 대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작은 돈은 이제 작은 아이처럼 대하고 큰 돈은 어른처럼 대하고 그래서 작은 돈을 소홀히 하면 큰 돈이 절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려는 거죠. 어느 집이 있는데 그 집 애를 내가 막 대했어. 막 때리고 막 홀대했는데 그 집 부모가 나랑 가까워질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굉장히 비슷한 돈이 비슷한 돈을 몰게 돼 있대요. 그래서 큰 돈이 큰 돈을 불러오고 결국 돈을 버는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어 있고 또 약간 부정적인 돈은 또 부정적인 돈을 부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라는 거를 우리가 인격체라고 생각을 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하나 정말 이렇게 애지중지하면서 대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동안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게 있었어요. 돈 얘기는 그냥 아니야. 돈은 그 중요한 게 아니야. 인생은 행복이 중요한 거예요. 돈이 중요해. 그러면은 절대 돈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한테 오지 않는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내가 정말 이걸 통해서 가치 있게 쓸 수 있고 내 행복과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책의 서문에서는 돈을 뭐라 그러냐면 이 김승호 대표라는 분은 이게 20대 초반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7번 부도가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8번째 사업으로 성공한 거예요, 스노우박스가. 그때 나이가 이미 40대가 넘었을 때.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 내내 실패했는데,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냥 어떻게 보면 본인이 잘못해서 실패했다기보다는 갑자기 9.11이 터지고, 금융위기가 오고, 이러면서 외부적인 변수로 여러 번 실패했어요. 그래서 거기 그 책에 보면 진짜 리얼하게 나오는데 이 책은 아니고 이 전 책이 그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는 주로 이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 김승호 대표가 쓰신 분이거든요. 자기가 정말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딱 가게를 냈는데 그 가게 앞으로 큰 도로공사가 3년 동안 있는 도로공사가 생겼대.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서 망해버리고 막 이런 것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돈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기 가족과 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결국 내 인생에 한 번 이걸 넘어야 된다는 생각을 소중하게 대해야 돈이 오지. 나는 돈 관심 없어. 난 돈을 위해 살아가지 않아. 나는 그냥 정말 즐겁고 주변 사람 잘 지내면 좋겠어. 이러면 진짜 돈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일단은 이제 가장 간단한 이제 몇 가지부터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그럼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왜 돈이 안 모일까? 근데 의외로 뭐 때문에 안 모이냐면 돈은 많이 벌지 못해서 모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자기 삶에 알맞은 수입을 갖게 돼 있어요.
내 경제활동을 하는 한은 자영업을 해서 자영업을 하면 그 정도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고, 일단 직장 생활해가지고 뭐 4, 500만 원의 수입이 된다. 그 정도 삶을 살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내 버는 소득을 넘어가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소비에는 부동산도 포함되고, 자동차도 포함되고, 해외여행도 포함이 됩니다. 애들 교육비도 포함되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미래의 소득을 현재에 써버린다는 거야. 자꾸 그 미래의 소득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신용카드라는 거야. 신용카드는 한 달 후에 우리가 대금을 지불하게 되고, 신용카드사는 우리한테 그 신용을 통해서 한 달 미리 돈을 쓸 수 있게 해주죠. 이게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가난해지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데, 부자가 되기 위해 제일 첫 번째, 제일 쉬운 방법은 일단 신용카드를 가위를 잘라라. 신용카드 절대 쓰지 마라. 그러니까 미래소득을 갖다 현대에 써버리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빚을 절대 내지 마라. 그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보시면 그 존니 대표라는 분이 주식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하시는데, 저는 그 강의를 제가 듣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 같은 업계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회사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알고, 그분이 처음에 이 한국에 와서 하시는 과정을 다 지켜봤는데, 굉장히 뭐랄까, 다 했다. 우리들한테 와닿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그분이 얘기하신 내용을 사람들이 딱 이렇게 주변에 얘기를 해보면 듣고 싶은 내용만 듣더라고요. 어떻게 듣냐면 이런 식이에요. 집 사지 말고 주식 투자해. 이렇게 듣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교육비 쓰지 말고 그걸로 주식 투자해. 그 교육비 쓰지 마로 듣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그분이 결국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정말 제발 내 이게 소득 수준에서 넘어가는 소비를 하지 말라는 거야. 교육비도 그런 거고, 부동산도 그런 거고. 그러니까 부동산도 내가 돈이 없는데 사지 말고 그냥 월세로 살아가면서 돈을 아껴가지고 그걸 저축해가 투자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절약하고 저축해서 투자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교육비 쓰지 마. 부동산 사지 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편한 대로 좀 듣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투자는 정말 신중해야 되고, 그거는 내가 돈을 벌고 모으고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내가 만약 지금 정말 안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그게 과연 내가 소득이 적어서일까? 아니면 내가 소득을 넘어가는 소비를 마음대로 해서일까? 근데 돈은 결국엔 어떻게 보면 많이 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굉장히 부주의하게 다루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작은 돈도 굉장히 소중히 돼야 된다는 게 이런 것들. 그래서 예를 들어 대부분 이렇게 남성분들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어떤 거냐면 이제 선배니까 만약 후배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냥 막 밥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득이 있든 없든 그냥 내 그 순간에는 밥을 사야 되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작은 돈을 돌보지 않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돈의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이 힘이 가장 세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게 나가는 돈은, 일정하게 나가는 돈은 반대로 그 힘이 가장 세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집중 좀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줌으로 미팅을 했더니 막 중간중간에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자산과 부채의 개념부터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투자에 실패하고 가난해지는 요인이 뭐냐면 부동산이에요.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해 못하고 부동산을 부채를 져버려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몇억 원의 빚을 져가지고 부동산을 샀다. 그러면 그냥 그건 빚인 거예요. 매달 이자가 나가는 부채지 내 자산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부동산이 가격이 올라서 마치 나중에 팔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걸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내 부동산이 올랐을 때 이미 다른 부동산도 올랐기 때문에 그 부동산 수입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부동산에서 모기지라는 걸 많이 쓰시게 되는데, 부채를 쓰시게 되면은 그 부채 구조를 잘 보시면, 우리나라는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미국 같은 경우엔 보통 30년 모기지라는 걸 많이 써요. 근데 그게 금융위기 때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30년 모기지인데 21년 동안에 이자만 내요. 원금이 하나도 안 갚혀요. 그래서 22년째부터 원금이 갚아지는 구조가 돼 있어요. 모기지라는 게 설계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은행에 계속 어떻게 보면 임대료 내고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나는 집이 생겼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냥 22년 동안 그 은행에다가 월세를 내고 22년째부터 원금이 1원씩 갚아지기 시작해. 이런 구조로 사실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 다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부채라는 거야. 자산이라는 건 나한테 돈이 들어와야 자산인 거야, 현금으로. 예를 들어 뭐 배당을 받는 주식이라든가 배당을 받는 채권이라든가, 부동산도 나한테 모든 이자를 제외하고 만약에 월세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건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이 힘이 가장 세고, 이걸 만들어야 된다.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든 개인이든 그걸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이 책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실제로 그런데, 만약에 한국인도 이렇게 생각해. 나 10억만 있으면 은퇴할 거야. 나 20억만 있으면 은퇴할 거야. 근데 이 책에 뭐라고 나왔냐면, 만약에 내가 100억 원을 상속받았다면, 이 사람이 투자를 할 줄 전혀 모른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일단 100억을 지금 은행에 넣으면은 이자율이 1%도 안 돼요. 한 8천만 원 받는데, 이자는 과세를 맡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4%의 세금을 또 떼어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만 두고 있으면 화폐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그냥 100억 은행에 넣어놨는데 부동산이 막 올라버려. 주식이 막 올라버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월에 받을 수 있는 수입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은 월 23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제 주변에도 어떤 분이 이제 부동산 사업을 하시는데 그걸로 한 50억 정도 수입이 나신 거야. 근데 이분은 주식이나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러니까 부동산 사업을 또 벌렸는데 그러기엔 좀 약간 뭔가 불안해. 그러면 의외로 이 50억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50억을 부동산 투자가 아니고 집을 사버리면 보유세가 3%예요. 그러면 1년에 진짜 막 1억 가까운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 써 있지만 결국엔 뭐냐면 투자를 배워야 돼. 그러니까 투자하지 않는 것이 가장 나쁜 투자이기 때문에 정말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진짜 제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아예 어렸을 때 이제 10살도 되기 전부터 투자라는 걸 배워서 하나하나 익혀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돈은 중력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돈이 1, 2, 3, 4, 5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1, 2, 4, 8, 16, 32 이렇게 큰 돈이 큰 돈을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래요. 이 큰 돈이 큰 돈을 끌어올릴 수도 있고 정말 저희가 이렇게 운용업을 하다 보면은 결국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 결국은 달라요. 더 좋은 기회들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처음에 정말 이 마중물이나 종잣돈 그 1,000만 원을 모으는 데 집중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만약 1,000만 원 없으신 분들도 일단은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10만 원을 모아보고 100만 원을 모아서 내가 일단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만들면 의외로 1,000만 원까지 가는 시간보다 1억까지 가는 시간이 짧고 2억, 3억까지 가는 시간이 짧다는 게 이 책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한번 해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좀 투자로 들어가서 이 복리라는 개념인데 예를 들어 복리를 얘기하면은 사람들 중에 모른다고 하는 사람 없을 거야. 나 복리 알아. 그러니까 이자에 이자를 또 붙여 그게 복리인 거지. 근데 복리 곡선을 지금 이제 보시면 이 빨간색이 복리 곡선이고 이 밑에 있는 게 단리라는 거거든요. 단리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자가 안 붙는 거예요. 이자에 이자가 안 붙는 거예요. 그냥 원금에 대한 이자만 붙는 거를 이제 단리라 그러는데 이 복리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복리는 처음에 넣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중요해요. 원래 복리라는 그 수식 계산이 그렇게 되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복리 효과를 진짜 보려고 그러면 한 10년 후 최소한 20년 후부터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시면 내가 주변에 뭐 주식 투자하는데 어떤 종목을 10년 보유했어. 아니 부동산을 투자하는데 어떤 부동산을 내가 10년 보유했어. 이런 분들도 찾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리라는 건 기간이에요, 기간. 그러니까 금액보다도 기간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인지를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 투자를 아까 제가 처음에 보면 돈을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그 다음이 돈을 투자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벌고 모아가지고 내가 정말 찾지 않을 돈을 투자를 시작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시작이 잘못되면 대부분 실패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작년 1월에 요런 똑같은 표를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연간 수익률이 주식 투자에 그냥 지수만 넣어도 한 12%를 할 수 있다. 그랬더니 그때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되게 안 좋을 때였거든요. 1월에. 그래서 뭐 한 5년 동안 정체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주식 투자가 12%가 어디 있냐. 5%도 안 나온다라고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저한테 반문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장기적으로 보면 그 글로벌로 분산을 하면 분명히 주식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다. 경제라는 게 원래. 그러고 나서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얼마가 올랐냐면 한 50% 올랐어요. 1년 사이에. 근데 이런 건 또 뒤에서 우리가 계속 공부할 사이클이 있지만 또 사이클이라는 건 언제나 시계추처럼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제가 복리로 계산을 해본 거예요. 만약에 월에 200만 원씩을 일정하게 그냥 어떤 지수 상품, 주식 상품, 아니면 내가 올바른 투자를 통해서 12% 정도를 낼 수 있는 상품에 가입을 해서 꾸준히 투자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10년이 지났을 때 나한테 생기는 돈은 얼마냐면 4억 7천이라는 자산이 생겨요. 이거 대단하죠. 내가 2억 4천을 넣었는데 4억 7천이라는 자산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20년이 되면은 똑같이 나는 월에 200만 원씩 넣었을 뿐이에요. 이건 19억의 자산이 돼요. 30년이 되면은 64억의 자산이 돼요. 재밌죠? 10년 동안 똑같이 돈을 넣어서 10년 동안 4억 7천 모았는데 다시 10년 지났더니 19억, 거의 20억 가까운 돈이 됐고 다시 10년 지났더니 65억 가까운 자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돈의 중력이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큰 돈이 큰 돈을 불러오게 돼 있다는 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지금 투자를 시작하고 있거나 어떤 주식이나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신다 그러면 30년 동안 찾지 않는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언제까지 투자를 해야 되냐? 이 돈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이 돈에서 나오는 옆에 있는 배당. 아까 제가 말씀드린 꾸준히 일정하게 들어온 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정말 우량 주식이라고 할 만한 주식들의 배당 수익률이 한 1에서 1.5, 많은 거는 2, 3% 되거든요. 그럼 내가 한 1.5% 정도의 배당을 내가 인출을 한다, 이 자산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정말 10년 지나서 나는 월에 200만 원씩만 넣었을 뿐인데 10년 지나서 나한테 배당으로 돌아오는 돈이 1년에 한 7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다시 10년 지나 20년에 나한테 2,900만 원 정도의 배당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다시 30년이 지났을 때는 나한테 9,700만 원, 거의 1억에 가까운 배당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30년부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30년에 10년 더 지나잖아요? 그러면 30년까지 내가 200만 원씩 너가 11% 나면 자산이 얼마나 하겠냐면 64억 8천이라고 했어요. 다시 10년 지나면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206억이. 이게 복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서 왜 우리가 그렇게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이 복리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유명한 사람들은 아인슈타인은 인류가 발견할 가장 큰 발명물이 복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일반인은 누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팔지 않는 자산을 투자를 해야 되고 그게 장기적으로 돼야 되고 뒤에 우리가 배울 우량 자산으로 집중이 되면 나한테는 결국 이 수입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이 월 200만 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일단 벌어야 되고 모아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대사회는 이런 여러 가지 이미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부동산 가격이나 여러 가지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직장 생활으로 월 200만 원을 4인 가족이 모으기는 진짜 쉽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 수입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안타깝게도 한 20년 전에 우리 부모 세대에는 그게 됐어요. 그게 진짜 됐어요. 이게 구조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나중에 이제 경제 구조에서 배우겠지만 우리가 배웠던 경제학 이론은 이제 다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뭐 이렇게 저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그때 배웠던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제에 대한 이론들이 있어요. 그 최근에 다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추가 수입 없이 월에 200만 원씩 뭔가를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세대가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수익 내는 사람들의 세 가지 속성. 봐보시면 첫 번째, 자신을 경영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회사 사장이면 내가 우리 회사 비즈니스를 바라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 이게 첫 번째고. 근데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보유하고 있는 돈이 품질이 좋아야 돼. 무슨 얘기냐? 급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유롭고 이익이 생길 때까지 얼마든지 느긋하게 그냥 잊어놓고 그냥 넣어놓고 그냥 까먹고 잊을 수 있는 돈을 투자를 해야 이것들이 수입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싸게 살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서 오히려 부자들은 항상 반대로 생각해요. 지금처럼 주식이 오르는 호황에 투자하려는 게 아니라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라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런 폭락기에. 근데 이게 되게 놀라운 게, 이 책에도 보면 이 김승호 대표라는 분이 자기는 똑같이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하고 있지만 현금을 계속 어마어마한 돈의 현금을 모으고 있겠죠. 이분은 수입이 엄청 크니까. 그런데 코로나 터졌을 때 자기도 무서웠지만 그 3월에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3분의 1로 자기의 주식을 샀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 아니라 부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불황이나 폭락장이 오면 부의 거대한 이동이 온다. 거대한 부의 이동이 오면서 이 사람들 더 앞서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에도 보면 그때 당시 자기가 오랫동안 장기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을 샀다고 표현하는데 그 종목들이 나오는데 그 종목들 하나하나가 너무 많이 올랐어. 그래서 항상 주식을 바라볼 때는 내가 주식 시장이 좋고 옆에 사람들이 좋다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현금 흐름이나 자산 관리를 잘해서 재정 관리를 잘해서 이 싸게 살 때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나는 100만 원도 없는데 200만 원도 없는데 이런 게 중요해요. 몇만 원이어도 괜찮고 몇십만 원이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한번 시작을 해서 내가 이 원리를 익혀가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 나 투자는 몰라. 내가 주식을 몰라.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식이나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야 돼. 왜냐하면 이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내가 부동산에 관심 없어도 부동산 임대료에 내가 영향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알아야 돼. 그러면 모르겠으면, 그냥 길을 모르겠으면 큰 길로 가라 이거예요. 전 세계 1등 기업, 1등 제품, 그리고 빌딩을 산다 그러면은 그냥 지하철 옆에 있는 좋은 빌딩, 근데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그냥 제일 좋은 지역에 사야 돼. 괜히 막 고민해가지고, 어디 뭐 지방에 뭐 지하철역이 뚫린다느니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가장 좋은 우량 자산이 가장 앞서가게 돼 있어요. 이건 우리가 뒤에 나중에 다른 세션에서 한번 공부하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이게 돈이라는 게, 제가 이렇게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 하나하나가 한번 이렇게 곱씹어 보시면은, 그 쉬운 내용들이 아니에요. 되게 뭐 하나하나가 굉장히 심오해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자기 수양이고, 자기 통제고, 막 자기 개발이고, 이런 거랑 되게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 책이 되게 재밌는데, 이 좋은 돈이 찾아오게 하는 7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씨 잘 안 보이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품위 없는 모든 버릇을 버려라. 뭐 예를 들어 그런 얘기나 욕하지 마라. 제발 가가지고 어디서 음식점에서 소리 내고 먹지 마라. 면도 좀 하고 다녀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는. 근데 이런 거부터가 하나하나가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도움을 구하는데 망설이지 마라. 나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해라. 그 다음에 희생할 각오를 해라. 반드시 내가 시간을 들여야 되고 이 부는 결코 쉽게 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의 희생을 거쳐야만 온다. 그걸 각오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록하고 정리하라. 다음으로 장기 목표를 가져라. 장기적인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기적인 목표. 장기적인 목표를 이분 되게 재밌는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뭐가 지금 내가 장기적인 목표나 그런 거 잘 모르겠어. 그러면 최근에 이분 인스타에 쓴 글인데 그냥 5년 후, 10년 후에 지금보다 2배로 세우라는 거야. 자산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싶으면 그냥 5년 후 2배, 10년 후 2배. 그냥 2배를 기준으로 기간 설정해서 그냥 세우라는 거야. 근데 왜냐면 그 목표를 세워놓고 안 세워놓고는 완전 다르다는 거야. 세워놓으면 어찌했거나 그 방향을 가려 노력하게 되지만 어떤 목표든 상관없이 목표가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간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6번째는 뭐냐면 제발 모두에게 사랑받을 생각을 버려라. 뭐라 그러냐면은 진정한 친구는 2명도 많고 가족이 다다. 이런 게 나와. 가족이 다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가족에 대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분도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거야. 자기 소득의 절반을 부인한테 주고 있다. 왜냐하면 본인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도를 나면서 실패를 했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때 결국에는 부인도 거기에 대한 지분이 있는 정당한 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도 나를 키우는 동안 희생한 부분에 대한 나에 대한 투자라는 거고 지분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반의 수입의 절반을 항상 지금도 가족한테 준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7번째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투자라는 걸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해라.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애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하는 거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 증권계좌 만들고 은행계좌 만들고 주식이라는 거 부동산이라는 거를 아이한테 공부시켜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좋은 돈이 찾아오게 되는 7가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부자가 못 된다. 물론 열심히 하는 게 하나의 요소는 되겠지만 열심히 산다고 돈 많이 버는 거 절대 아니고 부자 되는 거 아니고 근데 돈을 많이 번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된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지만 부는 삶의 목적이 아니라 도구인데 뭐라 그러냐면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 자기는 정말 말도 안 되게 가난해 보기도 했고 지금은 말도 안 되게 부자가 되어 있는데 부자가 되면은 훨씬 더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어떤 씨앗을 뿌리는데 어떤 밭은 굉장히 기름진 밭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는 그냥 돌이에요. 돌. 자갈밭이에요. 그러면 씨앗을 뿌렸을 때 어떤 씨앗은 그 돌밭을 뚫고 나와서 싹을 틔울 가능성도 있겠지만 기름진 밭과 돌밭을 비교했을 때 어디에 그러면 과연 싹이 잘 트겠냐고 했을 때는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삶의 행복이라는 것도 부자가 행복할 가능성이 확실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그 마이머니 테이블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막 투자에 대한 얘기나 주식 수익률을 많이 올려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삶이나 재정의 전반적인 구조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관리에 대한 것들. 여기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서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라. 그 다음에 배부를 때까지 먹지 마라 이런 얘기 나와요. 항상 정갈한 음식을 먹고 몸에 나쁜 걸 안 먹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하나 한 10년 정도, 20년 정도 장기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마무리인데 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독립기념일을 많이 챙기는데 본인 스스로 어느 순간에 경제 독립기념일이라는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자기가 스스로한테 막 꽃을 주기도 하고 스스로 막 좋은 데 가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나한테 보상을 하는데 자기한테 그 독립기념일은 뭐였냐면 나의 자산 소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내가 벌어들인 근로소득을 넘었을 때 그때를 지금도 자기의 경제 독립기념일이라고 정해서 그걸 꾸준히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그걸 정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년에 이 강의를 하면서 그냥 한 5년 후에, 2025년 7월 19일에는 내가 그냥, 이렇게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 그때 제 마음속에 이렇게 정한 금액이 있어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맞아요. 궁금해.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이 독립을 하는 경제적인 금액이 달라요. 아까도 나왔지만 돈의 크기가 부자를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 마음속에 한번 정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파이프라인 우화라는 책도 한번 권해드리고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어떤 부의 크기, 어떤 성공의 크기는, 자기의 그릇의 크기를 넘어설 수 없다. 부라는 거는 내가 이해하고 공부하고 노력한 만큼 딱 벌어지게 됐지, 그 키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온 돈은 그냥 우연히 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는 되게 교육도 열심히 받고 열심히 살아오셨을 거예요. 삶 하나하나 열심히 살아오셨을 거예요. 근데 한번 방향성을 좀 생각해 볼 때가 되었고 내가 이 부라는 거, 투자라는 거에 대한 그릇의 크기를 한번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머니 테이블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할 거고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시즌을 바꿔가면서 할 건데 한번 그 부분을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고 성장한 점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마이머니 테이블은 내 아이를 위한 투자 교실인데 정말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왜 내가 한 8살, 10살 때 서유기 보고 삼국지 볼 때 이 책을 아무도 나한테 권해주지 않았을까? 되게 재밌어요, 책 되게 재밌고 정말 하나하나 너무너무 중요한 이 책을 아무도 권해주셨어요. 그래서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라는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보도 셰퍼라는 독일 분이 쓴 책인데 그래서 정말 내 아이를 위한 투자 교실 다음 달에는 2월 14일 날 일요일 오후 3시에 할 거고요. 또 마찬가지. 맞습니다. 그 발렌타인데이를 챙기셔야 되는 분은 챙기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딱히 상관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다음 달 발렌타인데이에 한번 또 우리 모여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 마이머니 테이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